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50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데카르트의 좌표평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네요. 바로 미적분의 세계입니다. 미분 개념보다는 적분 개념이 먼저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이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은 카발리에리에게서 시작합니다. 카발리에리는 데카르트와 완전히 같은 시기의 수학자입니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네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양, 불가분량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카발리에리는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구의 부피 공식을 재증명하는 과정에서 면적은 무한히 많은 평행한 선분으로 부피는 무한히 많은 평행한 면적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면적과 부피에 대한 불가분량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것을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실 갈릴레이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넓이는 잘 알고 있죠? 삼각형과 그 삼각형을 둘러싸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직선을 긋고 폭이 아주 좁은 사각형으로 생각합니다. 불가분량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의 불가분량과 사각형에서의 불가분량의 비, 즉 가느다란 선분 사이의 넓이의 비가 바로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이제 삼각형을 얇은 폭이 아주 좁은 거의 선분과 같은 도형들의 결합으로 생각하면 전체 넓이의 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0부터 시작하였다면 정확히 2분의 1,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얻어지는군요. 카발리에리의 접근법이 아주 엉뚱하지는 않은 거죠. 이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수학자들에게는 포물선이라는 표현이 친숙하겠죠. 가로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볼까요? 포물선에서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둘러쌉니다. 등분을 합니다. 선을 그려놓고 넓이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n등분한다고 생각하고 높이를 세우면 k제곱 대 n제곱이 되네요. 포물선에서의 불가분량과 사각형에서의 불가분량 사이의 비율이 말이죠. 따라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와 포물선 아래 넓이의 비는 바로 n제곱들의 합과 n제곱까지의 합들의 비율로 표현됩니다.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네요. 누가 했을까요? 아랍의 수학자 이븐 알하이삼입니다. 구해볼까요?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은 간단한 그림으로 구해집니다. 알하이삼이 구한 방식이네요. 수학 천재 가우스의 유명한 일화로 잘 알려진 식이 이미 알하이삼의 연구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결과를 정리하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2차식으로 나오고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1, 1차항의 개수 역시 2분의 1입니다. 자연수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볼까요? 역시 알하이삼의 그림입니다. 녹색 직사각형들의 세로 길이는 모두 1인데요. 맨 위의 녹색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1부터 n까지의 합이네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빨간색 정사각형들의 합과 가느다란 녹색의 사각형들의 합으로 분리해 봅니다. 녹색의 합은 앞에서 구한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해 놓고 변형합니다. 정리가 깨끗하게 되죠? 공식을 얻을 수 있네요. 역시 정리해 보면 3차식으로 나오는데 3차항의 개수는 3분의 1이고 바로 밑에 있는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1입니다. 물론 1차항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 아까 구하고자 했던 넓이의 비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 아니 2차 함수 y는 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와 같이 예측됩니다.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는 거군요. 뒤에 6n분의 1이라는 꼬리가 남는다고요? 등분의 수를 늘려 n을 크게 할수록 그 오차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오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일부 강력한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연수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r 하이 3의 그림을 또 이용합니다. 녹색 직사각형들의 세로의 길이가 모두 1이라서 전체 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n 더하기 1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1제곱부터 n제곱까지의 합이네요. 식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역시 앞에서 구했던 공식을 이용합니다. 정리하고요. 또 정리합니다. 결국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의 합은 4차식으로 나타내지는데 4차의 개수는 4분의 1, 바로 밑에 있는 3차 개수는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y는 x 세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발리에리가 멋진 생각을 떠올렸고 당대의 수학자들, 과학자들, 특히 뉴턴이 바로 이 과정을 극한으로까지 따라갔습니다. 뉴턴은 4제곱들의 합, 5제곱들의 합에 대한 공식을 추론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적분 공식을 추론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맨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적분 공식이죠. 드디어 수학의 역사에 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첫 공식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원주율 공식을 하나 완성하였습니다. 원을 그립니다. 방정식을 구할까요? 뉴턴 그 자신이 만들어낸 일반적인 이항정리 있죠? 여기에 적용합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해 봅니다. 그럴듯하죠?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해볼까요? 오른쪽의 다항식 부분은 쉽게 적분이 되면서 대입하면 됩니다. 위쪽에 남아있는 적분 부분은 어떤가요? 넓이로 계산하면 되니까 30도 부채꼴과 직각삼각형의 합이군요. 12분의 파이 더하기 8분의 루트 3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이 만들어낸 원주율에 대한 공식입니다. 라이프니츠도 원주율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뉴턴의 방법으로 만든 급수의 수렴 속도가 훨씬 빠르답니다.